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기업은요. 바로 클라우드 기반 CRM 분야의 뭐랄까 절대 강자죠. 세일즈포스입니다. 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일즈포스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고객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뭐 그런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또 경쟁력, 그리고 최근 실적과 미래 전망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요즘 화두인 AI 기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가 CRM 시장의 선도주자라는 점,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거나 또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시경제 변동성 같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분석을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밝은 측면도 보겠지만 동시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들까지 모두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세일즈포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그 정체성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요.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CRM 소프트웨어 분야를 처음 개척하고 또 계속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핵심 비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 360도 뷰, 커스터머 360, 이걸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원대한 목표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고객과의 모든 접점 있잖아요. 뭐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서비스든 이런 모든 접점에서 더 스마트하고 좀 더 개인화된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네, 그 고객 360도 뷰라는 비전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비전이 과연 실제 사업 전략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는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 점이 세일즈포스의 강점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이 비전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사업 전략과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언제 어디서든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부서별로 막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고객 360도 뷰의 기술적인 기반을 딱 마련해 준 거죠. 이게 바로 예전의 그 전통적인 방식과는 아주 큰 차별점입니다.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네, 그리고 둘째로는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RM이라는 핵심 영역을 넘어서서 마케팅, 서비스, 커머스, 심지어 데이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분야로 솔루션을 계속 확장하고 있죠. 이게 수평적 확장이고요. 동시에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특정 산업군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 이런 수직적 확장까지 제공하면서 그 고객 360도 뷰라는 비전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고 또 산업별로도 깊게 들어간다.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특히 M&A를 통해서 인수한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과연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이 계속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관리 어려움이나 비용 증가 문제,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에코시스템과 커뮤니티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라고 불리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또 세일스포스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거든요.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커뮤니티와 에코시스템의 역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세일즈포스만의 강점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과정에서의 효율성 문제나 통합 이슈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조사해보니 역시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모델이죠. 기업 고객들이 세일즈포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구독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네, SaaS 모델이 안정적인 반복 수익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요즘은 뭐 거의 표준 모델이 되어서 경쟁사들도 대부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만이 가지는 진짜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aaS 모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차별점. 그게 세일즈포스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바로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하고 플랫폼 생태계, 특히 앱엑스체인지입니다. 먼저 멀티 테넌시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의 서버 인프라를 여러 기업 고객이 나눠서 쓰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아주 잘 관리되는 고급 아파트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 부담이 확 줄어들고 또 항상 최신 기능을 업데이트받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산 경량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멀티테넌시 아키텍처가 운용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은 뭐 기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정 고객사의 아주 세세한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춘 그런 커스터마이징에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든 고객이 동일한 기반 위에서 움직이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그런 제약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표준화된 기능과 더불어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그 표준화된 업데이트와 안정성이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차별점, 바로 플랫폼 생태계, 즉 앱 익스체인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외부 개발자들이나 파트너사들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일즈포스 기본 솔루션이 제공하지 못하는 아주 특화된 기능이나 뭐 특정 산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고객들이 쉽게 찾아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능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이게 정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앱 익스체인지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또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앱 익스체인지의 네트워크 효과는 정말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생태계가 무한정 커지기만 하면 좋을까요? 앱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 앱들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또 보안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앱이 유통되면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세일즈포스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평가받고 있죠. 자, 이제 수익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매출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바로 이 안정적인 구독 및 지원, 서브스크립션의 서포트 부문에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보통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네, 구독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군요. 그렇죠. 나머지 한 10% 미만 정도가 전문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수익인데요. 이건 뭐 컨설팅이나 구현 지원 같은 거죠. 비중 자체는 작지만 고객들이 세일즈포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서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구독을 유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서비스가 구독 유지를 돕는 역할이군요.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단순히 이번 분기에 몇 개를 팔았냐 이런 판매량보다는 구독 고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기존 고객 유지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고객당 평균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순계약 유지율, net retention rate 같은 이런 질적인 지표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거든요. 확실히 SAS 기업에게는 그런 유지율이나 순계약 유지율 같은 지표가 중요하죠.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일즈폴스의 핵심 경쟁력과 기술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일즈폴스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역시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사스 모델과 그 기술적 기반이 되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독점적인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기술 덕분에 고객들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고 비용 효율성, 항상 최신 기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 업데이트, 또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유연성.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부터 정말 거대한 대기업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기술 우위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우위. 네, 멀티테너시 아키텍처가 가지는 효율성이나 확장성 같은 장점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경쟁사들도 정말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거대 IT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CRM 시장, 특히 클라우드 CRM 시장에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위 하나만으로는 장기적인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방어막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을 넘어서는 무형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잘 구축된 생태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앱 익스체인지가 그 대표적인 예죠. 여기에는 수천 개의 파트너사와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다양한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앱스토어가 아니라 거대한 커뮤니티이자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되어서 엄청난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앱 익스체인지의 네트워크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세일즈포스 내에서 쉽게 찾아서 확장할 수 있으니 좋고, 개발자나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세일즈포스의 방대한 고객 기반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경쟁사가 단기간에 이런 생태계를 똑같이 구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방대한 고객 데이터입니다. 수십만 개가 넘는 기업 고객들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는 세일즈포스의 AI 솔루션,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 같은 것들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똑똑해지니까요. 이에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데이터 해자, 데이터 모트를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 네, AI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GDPR이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규제 강화는 세일즈포스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규제 환경 변화는 분명히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도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세일즈포스가 사실상 CRM 시장의 산업 표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와 같은 지위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기업들이 세일즈포스를 사용하다 보니 세일즈포스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세일즈포스 도입이나 활용을 돕는 컨설팅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는 등 관련 생태계 자체가 아주 커졌다는 거예요. 아, 그 표준화 효과? 네, 그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다른 CRM 솔루션으로 바꾸려고 할 때 단순히 소프트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재교육 비용이나 새로운 컨설팅 비용 등 보이지 않는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세일즈포스의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 락인 효과라고도 하죠.
다만 이 산업 표준이라는 지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적인 지위에 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세일즈포스의 재무 및 운영 성과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가장 최근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인데요.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총 순수익 레버뉴를 보면 9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한 0.8% 정도 상회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7.6% 증가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7.6% 성장. 네, 안정적이긴 한데 과거 세일즈포스가 보여줬던 두 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비하면 확실히 좀 둔화된 수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성장률 둔화 추세를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성장률 자체는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업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면요. 비GAAP, non-GAAP 기준으로 무려 32.3%라는 아주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만큼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BGAAP 기준 마진율 32.3%. 네, 숫자 자체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BGAAP 기준이라는 것은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M&A 관련 비용 같은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는 있지만 실제 기업의 순이익이나 현금 창출 능력을 정확히 보려면 계획 기준의 이익률 변화 추이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클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GAP 기준과 BGAP 기준의 차이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래도 BGAP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BGAP 기준으로 주당 1.9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87달러 정도였거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또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과거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운영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남은 성과 의무, Current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CRPO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잔액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미래 매출 가시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CRPO가 무려 2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나 성장한 수치예요. 현재 매출 성장률 7.6%보다 더 높죠? 이건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래 매출 파이프라인이 아주 탄탄하다는 증거죠. CRPO가 12% 성장했다. 네, 그건 확실히 긍정적인 데이터네요.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니까요. 하지만 이건 역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약 잔액이라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예상대로 매출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거나 하면 고객사들이 기존 계약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RPO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런 리스크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I 제품의 성장세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최근에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AI 제품 라인업, 예를 들어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출시된 지 불과 2분기 만에 연간 반복 매출 ARR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 2분기 만에 ARR 1억 달러요? 그건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신규 AI 제품 계약 중에서 약 30% 정도가 기존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계약을 확장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신규 고객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지갑을 여는데도 이 AI 제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즉, AI가 세일즈포스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의 초기 성과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 대상의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ARR 5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는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일즈포스의 전체 매출 규모, 분기당 거의 100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앞으로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지속해야 하겠죠. 그리고 AI 분야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 아마존 등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일즈포스가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일즈포스가 예전과는 달리 활성 사용자 수, 액티브 유저 카운트 같은 플랫폼의 실제 사용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운영 지표들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런 지적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가 최근에 CRPO 성장률이나 신규 AI 제품의 ARR 같은 지표들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고객 수를 양쪽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고객당 가치를 높이는 그런 질적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기존 고객 기반 위에서 새로운 AI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평균 매출, ARPU를 끌어올리는 전략, 이게 현재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견고한 기존 비즈니스 위에 AI라는 새로운 혁신 엔진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과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세일즈포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연체율 같은 그런 지표는 없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게도 성장의 질적인 측면과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비즈니스니까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역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 쉴드 같은 보안 강화 및 규제 준수 관련 도구들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 데이터 유출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에이전트 포스 같은 AI 솔루션도 단순히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결국 고객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세일즈포스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세일즈포스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정말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역시 경쟁 심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다이나믹스 365 CRM 솔루션에 코파일럿 같은 강력한 AI 기능을 통합하면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대 기업들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고 기술 및 생태계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큰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IT 지출 감소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주 고객은 기업들이잖아요. 만약 경기가 악화되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 중 하나가 바로 IT 투자입니다. 세일즈포스의 구독 기반 모델이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신규 계약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기존 고객들이 사용하던 서비스 등급을 낮추거나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의 계약 축소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고객들이 많을수록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예,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 리스크. 이건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일즈포스의 성장이 단순히 외형적인 매출 증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기술력과 매우 안정적인 구독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수익성 개선 노력이나 AI를 활용해서 오히려 고객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주고 동시에 세일즈포스 자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들은 성장 지속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려한 금융사들의 낮은 연체율이 그들의 안정성을 보여주듯이 세일즈포스에게는 이 높은 고객 유지율과 안정적인 구독 매출 성장 그리고 CRPO의 꾸준한 증가가 바로 리스크 관리 능력과 성장의 질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고객 유지율과 구독 매출의 안정성을 리스크 관리의 바로메터로 본다. 네, 일리 있는 관점입니다. 그 지표들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부로 넘어가서 경영진의 발표 내용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초였죠.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경영진 메시지와 그때 시장 반응을 좀 되짚어보면 세일즈포스의 현재 위치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때 마크 베니오프 CEO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거시 경제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한 성장과 함께 특히 수익성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 영업이익률, 어저스티드 오퍼레이팅 마진이 드디어 30%를 돌파했다는 점을 크게 내세웠고요.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이익률 30% 돌파는 확실히 의미 있는 성과였죠. 그동안 성장성에 비해 수익성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는 숫자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장을 가장 놀라게 했던 발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상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당 0.4달러였나요? 네, 맞습니다. 주당 0.4달러의 분기 배당 실시 발표. 이건 정말 큰 뉴스였죠. 사실 이 배당 도입이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거처럼 매년 수십 %씩 성장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 기회는 이제 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현금을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은 세일즈포스에게 단순히 높은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환원까지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성격으로 변모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당시 시장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8% 이상 급등했었죠.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는 당연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가시화된 수익성 개선, 셋째는 첫 배당 도입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넷째는 AI 전략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세일즈포스가 단순히 성장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제대로 갖춘 아주 매력적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죠. 경영진의 배당 결정은 특히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당시 시장 반영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 자료들을 조사해 본 결과인데요. 세일즈포스가 가장 최근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2026 회계연도 2분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예상하는 미래 매출과 EPS 전망치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즉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치를 상당히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보다 낮다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네, 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회사는 약 93억 1천만 달러에서 93억 6천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는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100억 8천만 달러에서 101억 7천만 달러 사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꽤 크죠. 와, 100억 달러를 넘을 걸로 기대했는데 93억 달러 수준이라니 정말 큰 차이네요. EPS는 어떤가요? EPS는 더 심합니다. 2분기 BJAP APS 가이던스를 회사는 주당 2.42달러에서 2.44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2.76달러에서 2.82달러 사이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상당하죠. 연간 가이던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어허, 이거 정말 예상 밖의 정보인데요. 시장은 그렇게 열광했는데
정작 회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건 오히려 시장에서 세일즈포스의 잠재력,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AI 기반 신제품 에이전트 포스의 성공 가능성을 회사 자체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전트 포스가 초반에 워낙 강력한 수요를 보여줬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더 대박이겠네 하면서 기대치를 확 높여 잡은 것일 수도 있죠. 회사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흐뭇할 여지도 있습니다. 시장의 낙관론이 회사 내부의 전망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에이전트 포스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 다음 실적 발표 때 이 컨센서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에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내포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절대적인 실적 숫자도 보지만 시장 기대치 대비 얼마나 잘했는가, 여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회사가 의도적으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서프라이즈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춰 접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그리고 또 그 다음 분기에 실제로 발표될 실적 숫자와 함께 제시될 새로운 가이던스가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마진율 개선 추이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수익성 개선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렇군요. 가이던스와 컨센서스의 괴리,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앞으로 실적 발표 때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일즈포스의 실적을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제시하는지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AIB 데이터 클라우드 부문이 얼마나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와의 간극을 좁히는지 아니면 더 벌리는지 봐야겠죠. 네, 가이던스 달성 여부와 새로운 가이던스 변화. 이게 첫 번째군요. 둘째는 수익성 지표의 변화 추이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같은 마진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GAAP뿐만 아니라 GAAP 기준 이익률도 함께 봐야 하고요. 수익성 개선 지속 여부. 알겠습니다. 셋째는 주요 제품군별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 핵심 제품군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의 AI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세일즈포스의 AI 솔루션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고 있는지 면밀히 가야 합니다. 제품별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 확인. 네. 넷째는 자사주 매입 및 배당 정책의 업데이트 여부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액 계획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주주 환원 정책 현황. 좋습니다. 마지막 5째는 규제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입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같은 자리에서 경영진이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열해지는 AI 시장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회사의 전략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및 경쟁 관련 코멘트까지. 네.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앞으로 세일즈포스 실적을 분석하면 단순히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훨씬 더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아주 유용한 분석 툴인 것 같습니다. 한 기회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일즈포스의 성장 기회는 여전히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2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AI 기술과의 성공적인 융합과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먼저 AI 기반 솔루션,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포스 같은 새로운 AI 솔루션들은 단순히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고객들의 평균 지출 금액, ARPU를 높이고 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보유한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강력한 데이터 해자를 제공해주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네, AI와 데이터의 시너지는 확실히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앱익스체인지를 중심으로 한 이 생태계는 이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면서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단순히 CRM 솔루션 제공업체를 넘어서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일종의 종합기업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지겠죠? 여기에 더해서 견고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뒷받침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높은 고객 유지율,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CRPO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요인입니다. 네, 장기 성장 기회 측면에서는 AI, 생태계, 구독 모델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거시 경제의 변동성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만약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기업들의 IT 지출 감소는 세일즈포스의 안정적인 구독 기반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객 유지율이 높아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거시경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두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 365 플러스 코파일럿과 오라클 등 거대 IT 기업들이 AI를 앞세워 CRM 시장에서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일즈포스가 현재의 기술적 우위와 생태계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 GDPR, CCPA 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세일즈포스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데이터 활용 및 AI 솔루션 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회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규제 리스크, 이것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일즈포스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AI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헤쳐나갈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보여준 수익성 개선 노력과 최초 배당 도입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은 회사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일즈포스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앞서 지적했던 높은 시장 기대치와 실제 회사 가이던스 사이의 간극 문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추격,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 변동성 및 규제 환경 변화와 같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일즈포스가 다가오는 AI 시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구독 매출과 높은 고객 유지율이 과연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지, 그것 역시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고객 360도 뷰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에서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사스 모델과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 그리고 앱익스체인지라는 강력한 생태계를 무기로 CRM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확인했고요. 최근 실적에서도 견고한 성장과 인상적인 수익성 개선을 보여주었고, 특히 에이전트 포스와 같은 AI 솔루션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배당 도입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죠.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가 가진 여러 강점과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사이의 상당한 간극 문제, 마이크로소프트 등 강력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 그리고 경기 변동성이나 규제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일즈포스가 AI 시대를 어떻게 주도하고 또 이러한 여러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구독 매출과 높은 고객 유지율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튼튼하게 작동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세일즈포스라는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저희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